안녕하세요, 부에나파게입니다. 이번에 평촌 신도시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장은 평촌 중앙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평촌 중앙공원은 안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평촌 신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좋아 평촌을 포함해 안양분들이 농구나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스포츠나 산책도 하러 많이들 찾는 공원이고요. 요즘 신도시들에 호수공원 하나씩 있는 것과 달리 평촌 중앙공원에는 호수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수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공원을 좀 걷다가 향촌마을을 들렀고요. 향촌마을은 평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 중 한 곳인데 4호선 범계역이나 평촌역 둘 다 가깝고 학원가도 걸어 다닐 수 있고 학군도 안양에서 상위권이라 평촌의 거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마을이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11억 원대로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사실 평촌 안에서도 좀 높은 편이라 거래가 많진 않지만 최근 들어 찾는 분도 꾸준히 있었고 거래도 돼가는 분위기였고요. 가격 회복은 좀 더딘데 아무래도 주변 입주 영향도 있고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도 내놓고 있어서 매물이 나왔다가 거래가 되고 다시 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향촌마을 옆 초원마을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들 몰렸다고 하네요. 향촌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사이로 차량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책로처럼 연결돼 있어서 이런 걸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향촌마을을 지나 평촌 학원가 쪽으로 나왔는데 평촌 학원가는 서울에 있는 주요 학원가들만큼 잘 형성돼 있고요. 여기는 학원가가 거의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학원이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여러 학원을 다닐 때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학원가와 가까운 단지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학원과 가까운 단지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학원가에서 좀 먼 곳들 같은 경우는 셔틀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평촌 학원가를 지나 호계동 쪽으로 더 내려가면 지금 평촌 외곽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호계동도 그중 하나인데 여기는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지금 평촌 더샵 아이파크 그리고 작년 11월에 입주한 평촌 센텀퍼스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25평은 8억 원 정도,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11억 원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 시점이 좋지 않아서 10% 할인 분양까지도 했습니다. 무상으로 시스템 에어컨 3대까지 제공돼서 전세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최근에 34평 전세가가 7억 5천만 원에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들에서 기본 옵션들이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센텀퍼스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아파트 앞으로 호계시장이 있어서 좀 번잡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신축 아파트 8,000세대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도시에 있을 만한 상권도 어느 정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교도소가 가까이 있어서 집에서 교도소가 보인다는 얘기로 한때 시끌했었는데 그래도 와서 보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근린공원이 완충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범계역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한번 타고 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선다고 해서 공사 현수막도 달려 있었는데요. 어쨌든 서울까지 가려면 한번 갈아타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 평촌 어바인퍼스트도 들렀는데요. 여긴 그동안 동안구에서 외곽 쪽이라 큰 주목을 못 받다가 최근 들어 전세 가격이 회복하고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다소 높아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어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단지 안에서 거주하던 분들이 매수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하네요. 20평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30평대로 미리 전세 낀 상태로 사놓거나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미리 매수해 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단지는 비록 외곽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서울까지 출퇴근도 가능하고 평촌 인프라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위치면서 신축 대단지라는 장점이 있어서 거래가 꽤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지나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동네는 새 아파트가 정말 많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평촌 트리지아는 8월 1일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조합장과 임원 모두 해임되면서 갑자기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좀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생겼는데요. 준공 승인 신청을 할 때 조합장 직인이 필요한데 지금은 공석이 되면서 집행부를 뽑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입주도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입주로 전월세 계약을 한 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만약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입주 지연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호선 라인 위쪽에 있는 평촌 북부도 다녀왔는데요. 평촌 중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인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나 평촌 중심과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엘프라우드처럼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아무래도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로 가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평촌 북부 지역은 지하철 역세권을 제외하면 단지들 선호도가 평촌 남부 지역보다는 좀 낮은 편이라서 신축이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쉽게 갈아타는 것 같고요. 여기에 위쪽으로 월판선도 들어올 예정이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평촌 북부 지역은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좀 더 많다고 느껴져서 평촌 북부에서 인기가 있는 샛별마을이나 한가람마을도 회복력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기존 도심도 다시 회복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쉽게 회복할 거란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주변 일자리 때문인데요. 지금 평촌은 아니지만 주변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조성 중인데 이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하철 예정역 바로 앞에 위치한 스마트K 타워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전체적으로 평균 한 50% 정도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섰을 때 그쪽에 직장이 있던 분들이 판교 안에서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찾는 게 아니라 분당이나 용인까지도 집을 찾았던 것처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일하는 직장인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과천을 넘어 평촌 3분까지도 넓게 집을 알아볼 거라 생각하고요. 이미 평촌에서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평촌 신도시는 30년이 지난 오래된 신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인 만큼 노후된 점을 제외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평촌 외곽이긴 하지만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도 정말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오래된 아파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충분히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지역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평촌도 같이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